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미 정보국의 도감청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윤석열 정권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며 미국의 잘못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김태호 안보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감청했다는 정황이 없다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하기도 했지요. 옆집에서 우리 집을 도청을 했는데 악의가 아니고 선의의 목적으로 했다는 주장일까요? 도대체 옆집에서 무슨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도청을 했다는 것인지 이들의 해괴한 주장에 우리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미국의 범법 행위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 윤석열 정권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 정부가 지금 진상 파악을 하고 있다. 그것이 완료가 되면 한미 간 공유를 할 것이다.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지만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아니, 일부의 문건이 조작이 됐던 안 됐던 간에 우리 집을 도청한 것이 확인이 됐으면 그에 걸맞는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윤석열 정권이 보여주는 태도는 우리 집에서 했던 얘기 중에 안 한 얘기도 있대. 옆집에서 걱정하지 말래.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나중에 말해주겠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옆집을 두둔하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동맹의 핵심 가치는 상호 존중과 신뢰입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때는 모으더라도 친구의 잘못은 단호하게 지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일 것입니다. 미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이 일파만파인데 정부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고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정부의 무너진 안보 기강 역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북한 드론에 서울의 하늘이 뚫리고 대통령실이 외국 정보기관의 도청에 노출되는 일은 결코 다시는 있어서 안 됩니다.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항공을 날아다녀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미 정보기관이 도청을 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데 그에 대한 강력 항의나 대책 마련은 없고 오히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정치공세라고 치부를 하고 가짜뉴스라고 말하면서 자국민을 더 나쁜 사람 취급하는 정말 희한한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이나 비판에 대해서 유난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석열의 열등감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이재명 대표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은 그 열등의식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추고 숨기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 반사 이익을 이재명 대표가 얻는 거 아니냐는 심리가 작용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땡큐라는 건 모르고 말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그 부분을 더 극명하게 잘 알려주고 있지요.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10% 정도 하락한 34.2%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11% 정도 상승한 64.2%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에 정당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권 견제를 위해서 야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54.2%, 정권 안정을 위해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34.8%, 잘 모르겠다 또는 답변 유보는 11%였습니다. 이 11%의 수치 중에서도 대다수는 야당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여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도의 여론은 늘 수치가 높은 쪽으로 기우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권 심판을 위해서 차기 총선에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최소 60%는 넘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가면 윤석열은 집권 2년도 안 돼서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원 CNA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에 대한 긍정 35.2%, 부정평가 63.3%였고 정당 지도에서는 민주당이 47.1%, 국힘 35.8% 조사가 됐습니다. 이 정당 지도에 취임만 보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오르는 추세이고 국힘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어진다면 두말할 것 없이 좋겠지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지지율 상승을 믿고 민주당이 안주할까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해서 방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벌써부터 이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찰은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도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오갔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윤석열의 뻘짓으로 떨어진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 또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해 민주당을 정면으로 정조준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비리부패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꼼수가 숨어 있다라고 봐야겠지요. 거기에 또 하나 이낙연의 선대 상임부위원장을 지냈던 신경민 전 의원이 이번에는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을 호도하는 무당 유튜버 등살에 시달렸다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신경민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난 대선 경선에서 민주당이 무당급 유튜버와 팬덤, 가짜뉴스, 저질 지도자들이 결합되어 있어 위기다라는 진단도 있다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다. 유튜버들이 대거 등장, 각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거래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적 동기가 결합이 됐다. 만약에 유튜버들의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면 바로 돌아서서 비수를 꽂는다. 그때 이낙연 캠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경선 당시 그 기울어진 정도가 10대 1 정도였다. 국감 등에서 나온 걸 보면 유튜버들이 특정 후보로부터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 그분들은 경제적 동기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개입을 했다. 그래서 정파적 유튜버들이다 라고 유튜버들을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니 윤석열 검찰과 결을 맞춰 슬슬 총구를 민주당과 유튜버로 돌리고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유튜버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입니까? 일부 대형 채널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이미 그들 스스로가 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낙연이 피해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약을 파십니까? 이낙연은 지금의 윤석열처럼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섰고 스스로 정적 파멸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당대표가 되면서 이낙연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라는 걸 모두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인데 이제 와서 어디 감히 남 탓으로 돌리십니까? 이낙연의 복귀를 위해서 사전 포석을 까는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검찰의 호흡에 맞춰 민주당의 총구를 겨누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번지수 대단히 잘못 짚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이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이대로 가면 차기 총선은 참패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총선에서 이길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왜들 하나같이 전부 기승전 이재명 죽이기로 난리를 피우는지 왜들 그렇게 이재명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참 이해 안 가죠. 이재명이 사퇴를 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이재명 사퇴를 주장을 할까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다라는 것을 저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우면 339번씩이나 압수수색하며 털고 또 털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재명은 국민들의 지지 아래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